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황금이니까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긴 세월을 견딜 수 없고요.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헝다 사태, 부동산 연쇄 폭락 오나, 삼성전자 일단 팔고 전액 현금화 해야 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9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주식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궁금하고요. 내일 모두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잘 보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휘청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일인 23일에 1,400억 원의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인 디폴트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헝다의 총 부채는 356조 정도 되는데요. 중국 GDP의 2% 정도가 되고 직원은 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골마 터진 환불을 한 방에 도려내기에는 부담이 사실상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 경제를 좀먹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훗날에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만은 죽지 않는다는 시장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디폴트 사태로 금융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진 중국이 발목을 제대로 잡힌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이 발행한 채권은 34조 정도 되는데요. 그에 따른 이자 지급 기일이 차례로 돌아오는데 23일에 돌아오는 1,400억이 첫 번째 고비가 되겠습니다. 총자산 420조에 비해서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헝다는 20일에 은행 대출 이자조차도 내지 못할 만큼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23일을 넘기더라도 첩첩산중인데요. 29일에 533억을 비롯하여 연말까지 1,900억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내년에는 채권 원금의 상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령 이번 달에 디폴트를 피하더라도 갈수록 채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15일에 헝다의 신용등급을 CCC 플러스에서 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정크본드 수준인 CC로 하향 조정하면서 헝다가 파산을 하면 중국 건설사와 중소형 은행의 연쇄 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997년에 광저우에서 시작한 헝다는 중국 부동산 광풍을 타고 급성장을 했는데요. 전국 도시 280여 곳에서 1,300개가 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출로 땅을 사서 집을 빨리 짓고 이윤이 적더라도 빨리 파는 방식으로 시장을 잠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중국 2위인 부동산 업체로 몸집을 불렸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130조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창업주인 쉬자인 회장은 중국 부호 순위에서 마윈과 마화텅에 이어서 3위에 올랐습니다. 헝다는 부동산을 넘어서 전기차, 보험, 관광, 생수 분야로 진출하더니 심지어 프로축구 구단까지 인수를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 회사의 부채를 규제하면서 성장 가도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헝다는 전국 800개의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기존 부동산을 할인 처분했지만 자금 경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선분양 아파트에 돈을 낸 입주 예정자는 120만 명을 넘어가고요. 헝다의 협력업체 직원만 38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택건설부와 인민은행이 헝다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지난해 8월에 보유 현금의 부채 한도를 맞추는 3대 레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 12월에 부동산 대출 상황과 올해 3월 경영 대출 자금의 부동산 유입 방지 등에 잇따라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사이에 헝다는 돈줄이 말라갔습니다. 중국에서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해서 디폴트가 처음 발생한 것은 2014년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시진핑 집권 2기에 들어서 디폴트가 급증을 했습니다. 거품을 빼고 체질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장이었습니다. 특히 20%를 밑돌고 있던 국영기업 디폴트는 지난해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려는 정부 방침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가 겹치면서 중국판 삼성전자로 불리던 대형 국유 반도체 기업인 칭화윤희도 디폴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부동산은 중국 GDP의 29%를 차지하는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데요. 도시 거주 중국인은 재산의 78%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인의 2배가 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헝다가 아무 안전 장치 없이 급격히 파산하여 주택시장이 붕괴가 된다면 투자자 손해를 넘어서 중국 체제를 흔들 수도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내세우는 공동부유의 고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 되겠습니다. 내년 가을에 세 번째 연임으로 집권 연장을 노리는 시진핑 주석에게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는 본때를 보여주려는 듯 대마 불사의 요행을 바라지 말라고 일찌감치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디폴트 과정에서 적절히 개입하는 속도 조절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금융 지원은 피하되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하고 청산이나 회생 절차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헝다만의 위기에 그칠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부동산 업체가 존폐 기로에 서자 2008년 미국 투자은행 4위였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사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헝다 리스크가 가중이 되면서 뉴욕과 홍콩 등의 주요 증시도 21일에 다소 하락을 하였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헝다의 디폴트로 시장이 당분간 혼란에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나 디폴트 도미노로 확대되지 않는 한 중국은 경영 부실에 따른 우려를 털어내고 경제 전반에도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이 정도까지 올 것은 충분히 예상한 일입니다. 내년에 동계 올림픽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 위기로 들어갈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중국 정부에서 선제 조치가 들어갈 게 분명하고요.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매우 잘하고 있고 펀더멘탈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줍줍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과하게 헝다 사태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이번 재료로 또 한번 해먹으려는 의도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야 기관이나 외국인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그냥 스쳐가는 소나기구나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영화 한 편 보듯이 헝다 사태를 재미있게 감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헝다 사태, 부동산 연쇄 폭락 오나, 삼성전자 일단 팔고 전액 현금화 해야 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